반갑습니다. 3일 만에 뵙는데 제가 이거 짧게 좀 촬영을 했어요. 편집을 할 줄 모릅니다. 그래서 편집 없이 당분간은 그냥 허접하게라도 소식을 좀 전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참 아는 분 한 15분 문자를 보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조회수가 170건이 넘어요. 이거 적당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모르는 분들이 이것을 보시는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우선 짧게라도 해야 이게 경우에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이만희고요. 원래 고향은 예산인데 거기에서 한 20년 살았고 천안에서 40년 살았습니다. 직업은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한 것이 부동산이고 천안에서 쭉 한 20년 했습니다. 천안에서 부동산을 접은 지가 한 7년 됐겠네. 그리고 베트남에 와서 처음에는 부동산 시작을 하려고 왔는데 뜻하지 않게 한국 식당을 한 3년 하게 됐어요. 주방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. 코로나가 발발이 되는 바람에 한 6개월 문 닫고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죠. 폐업을 하고서 한국에 다녀온 지 지금 다시 베트남에 온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. 누구나가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저 또한 열심히 살면 잘 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서 인생을 살았어요. 근데 사람이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니더란 말이죠. 돈을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어렵다,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.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속된 말로 망조가 들었으니까 제가 한 40세 그 정도까지는 남의 돈이 무서운 줄 알고 은행 돈도 쓰지를 않고서 그냥 현금으로만 인생을 살았었는데 부동산 일을 시작하면서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저것을 사면은 돈이 되겠다는 그런 욕심, 돈이 선무당이지만 부동산 공부 몇 년 했다고 좀 건방을 떤 거죠. 이제 사무면 돈이 되겠다는 그런 섣부른 판단으로 은행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이것저것 아파트도 2채, 3채, 상가도 구입하고 또 땅까지 온통 다 그냥 대출로 구입을 하고 부동산 경기가 항상 좋을 줄 알았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가 위안위기 96년, 7년? 2005년, 2006년이구나, 위안위기가. 그때는 그래도 아파트 분양을 맡아서 잘 넘겼는데 지역주택조합 일을 하고서 제가 고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냥 헐값에 다 매각을 하고 은행빚이나 목돈으로 빌렸던 돈은 그래도 다 변제를 하고 떳떳하게 살자 해서 그냥 거의 거지돼서 베트남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있던 재산을 잃고 나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
분간이 안 되더라고요. 한동안 또 술로서 이렇게 지낸 세월도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아픔이라면 아픔인데 지금은 거의 치유가 됐고 위기를 기회로 또 제 성격이 상당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입니다.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한가지게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.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7, 8년 전에 힘들었을 때는 이 얼굴 인상이 아주 안 좋았었어요. 찌들은 인상. 근데 지금은 다 비우고 나니까 편안해지고 다시 얼굴에 웃음기도 생기고 획기적인 발전입니다. 이게 뭐 누가 도와주어서 이게 마음을 비운다? 그거는 힘든 얘기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불자가 아닌 분들은 거북할 수도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니까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뭐 이것저것 책도 보고 잊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법륜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그런 깨우침, 뭐 제가 그렇다고 깨우쳤다는 건 아니고 그런 좋은 말씀을 듣고서 생각을 해보니 남 탓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. 모든 선택은 내가 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선택은 내가 할 것이다. 그래서 후회되는 부분은 있지만 여한은 없습니다. 하여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아직도 건강을 잃지 않았어요. 가장 중요한 건강이 좋습니다. 뭐 자만하면 안 되겠지만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또 이제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뭐 혈압 쪽으로는 20, 30대 그런 혈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이게 뭐 스트레스 안 받아서 그런 건지 제가 낙천적인 것이라서 이게 뭐 누군가 하여튼 뭐 너저분한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도 진도 좀 나가겠습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트남 요즘 어느 유튜브가 베트남 초기 창업 비용 얼마면은 어느 기간에 회수를 할 수 있다. 억대로 1억, 2억, 3억, 5억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던데 가장 염려스러운 거 여러분께 제가 정보를 좀 하나 드려야 되잖아요.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하지만 편집 기술이 없어가지고 조금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예쁘게 만지질 못해요. 그래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일단은 편집 없이 뭐 지인분께서 너무 길지 않느냐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겠네. 하여튼 베트남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왜 쉽게 생각해야지 말해야 되느냐.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제가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 건물을 하나를 빌리고 2개를 빌리고 3개까지 빌려서 부동산 그리고 뭐 한식당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노래방도 하나 꾸미고 뭐 1년 2년 뒤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3년째 뒤던 해 이 도로 공사를 하더라고요. 이 앞에가 이제 한 4차선 길이었는데 베트남이 처음 와보면 전선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온갖 전선이 늘어지고 뭐 나무에 엉켜있고 정신이 없거든요. 그런 걸 지중화자고 이 공동구 설치를 이제 아스팔트 가장자리에다가 이제
공동구 설치도 하고 건물들을 이 나라는 사회주의를 안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면은 상당히 좋던데 뭐 정부 관계자가 그 스프레이로 빨간 줄을 딱딱 그어놓고 언제까지 이 철거하시오 해놓으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. 그 기간이 딱 되니까 건물이 다 뒤로 물러나더라고. 그냥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쫙 물러나서 근래에도 한 번 또 그런 일이 있던데 그런 건 너무 깔끔해요. 이 한국은 그 한두 사람이 진상을 부려서 좀 다중이 힘들게 사는 데도 있잖아요. 그 나라에서 수용을 하려고 해도 뭐 멋대로 자기 이익을 좀 지나치게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은 사회주의의 장점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나라에서 하는 사업은 뭐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. 자, 본질로 돌아가서 왜 베트남이 어려우냐? 첫째, 변수가 있어요. 공사를 했다고 그랬죠. 너무 길어. 도로 폭넓히고 공동구 지중화 작업을 하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. 근데 6개월 동안에 영업을 거의 못했어요. 왜? 구덩이를 뭐 직경 한 2m 되게 크게 파놓고서 그 영업하는 그 업소들 이 보행자들이 통행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이 가구라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일절 없어요. 그러니 손님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이 나라는 또 공사할 때 도로에 먼지가 나든 뭐 그런 걸 규제를 심하게 않더라고 한국처럼. 그 길도 없어. 내가 송판지를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한다 치더라도 먼지가 너무 많아서 매일매일 먼지가 쌓이다시피 하니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어요. 제가 그때 처음에 직원이 1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명까지 줄이고서 그냥 뭐 영업은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공사하는 거나 지켜봤어요. 근데 그게 이제 공사가 하여튼 6개월 만에 종료가 됐어. 도로도 깨끗해지고 이 지저분한 전선도 이제 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좀 영업 좀 되겠다 해서 다시 인원을 충원을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왔어요. 그래서 또 이제 뭐 A4 용지 하나 써붙여 이거 문 열지 마 그거요. 그럼 열 수가 없어요. 이 한국은 피해 보상이라도 해주는데 이 베트남은 그런 게 일절 없으니 한 6개월 또 술 생각만 나더라고. 밤낮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. 이 월세도 만만치 않은데 건물을 3개씩이나 월세를 얻었으니 그 뭐 얼마 벌어놓지도 않고 확장만 하다가 이제 거기서 또 적자가 쌓이니 못 버티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더 버티자면 버텼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. 뭐 투자한 게 한 1억 5천 가까이 됐었는데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어요. 코로나 맞이하고 귀국하는데도 이제 나중에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일찍 저 세상으로 간 제 친구 하나가 큰 도움을 주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거기에서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한 2년여 있다가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온 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. 너무 지겨한데 하여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첫째 이유가 공사 같은 걸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하게 한다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집주인의 갑질이 심각합니다. 뭐 한국처럼 권익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집주인이 갑질을 하고 횡포를 부리면은 속수무책 당하게 돼 있어요, 구조가. 그러니까 이 계약서를 잘 써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두 번째로 실수했던 게 사무실로 쓴다고 해서 식당을 했습니다. 그게 꼬투리 잡혀서 결국은 거기에서도 문을 닫게 됐는데
보증금도 떼이고. 근데 뭐 영업이 안 되니까 문을 닫으려 하던 찰나였으니까 그건 뭐 갑질 때문에 문 닫았다고 하긴 그렇고,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제가 두 번째 식당을 문 닫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. 그 왜 그러냐, 저는 식당을 전에 한번 크게 해봤기 때문에 손님이 많아도 뭐 다 받지도 못하지만, 주방장을 제가 하다 보니 직원들이 그렇다고 나머지 일을 깔끔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이 베트남에 살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애로점이, 저 같은 경우 화장실이 늘 깨끗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수시로 화장실 점검을 하는데, 이 누군가가 몇 명 다녀가면 냄새가 나잖아요. 그 직원한테 너가 이것을 맡아서 깨끗하게 해주면 내가 보너스를 주겠다 했는데도 그게 쉽지 않아요. 안 들어. 그래서 제가 결국은 화장실 청소까지 주방일까지 같이 하더라 이거예요. 뭐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니 시장도 다 봐야지, 야채 손질도 깔끔하게 하질 않으니 그런 것까지 다 해야지. 이 여름철 한철 지나면 체중이 한 10kg씩 빠지고 죽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손님이 많아도 안 되겠다, 그런 판단에 두 번째 식당은 그 호숫가 옆으로 정했어요. 그냥 날 좋을 때 이렇게 놀러 오는 그런 곳에 식당을 오픈했는데, 그것도 이제 천안에 그 박아무개, 이제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한테 참으로 고마운 동생인데, 차차 이제 모체 모든 것을 다 오픈하게 될 텐데, 그 큰 도움을 받아서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, 비가, 이 베트남은 우기가 있습니다. 우기에 여기 비는 한 달이면 한 20일, 25일이 비가 올 거예요.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. 이 공원 비슷한 구역에서 오픈을 하다 보니 비가 하루 종일 오다시피 하니, 사람들이 여긴 이동 수단이 오토바이가 대부분인데, 비가 오면 이 나라 사람들은 비를 무척 두려워합니다. 첫째 이유가 이 배수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. 이 어느 정도의 비에도 이 도로 침수가 돼서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위출을 안 하더라 이거죠. 그러니 뭐 사람이 거의 없죠. 그리고 또 습도가 많으니까 음식물은 부패가 잘 되는데, 이 나라가 뭐 흉볼 건 아니에요. 한국도 옛날에 전력 사정이 안 좋을 때는, 원자력이 없고 화력에 의존하고 그럴 때는 한국도 뭐 제 소식적인 전기가 자주 나갔었거든요. 근데 이 나라가 지금 그 물줄기 수력 발전소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. 그 전에는 좀 덜했는데 작년에 전기가 자주 끊어지더라고요. 그러니 이 냉장고 큰데 저는 또 욕심이 있어서 음식물을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좀 싸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서 조금 사지를 안 해요. 사면은 그 전기가 하루 종일 나가고. 아이고 잠깐만요. 실례하겠습니다. 네? 차? 알았네. 차 보내줄게. 아이고 이거 편집 없이 가니까 이거 네 분이 골프 치러 오셨는데, 아이고 이거 빨리 정리하고서 다음에 찍어야 되겠네. 그거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데, 픽업 차량이 지금 또 어디 가서 잠자고 있나 봐요. 아이고 이게 변수예요. 베트남 이게 사람들이, 이거 누가 베트남 사람이 알아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텐데, 한국 사람들은 빠릿빠릿하고 이제 살아있잖아요. 이 살아 숨쉬잖아, 이 생각이.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조금
아침은 일찍 시작하는데 조금 나태한 그런 면이 있어. 그래서 이게 살아가면서 뭐 흉부터 보는데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. 2번, 3번 재차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야 그게 됩니다. 뭐 한국 사람 같으면 시간 약속해 놓으면 그 시간에 딱딱 이루어져서 이게 뭐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데 그거 하나는 불편해요. 베트남이. 이거 사업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끊어야 되나? 하여튼 짧게 정리할게요. 이 2편으로 이어질 텐데 속단하지 마라. 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창업할 때 뭐 자기들이 컨설팅 비용 그것 좀 받고자 뭐 너무 꿈에 부풀게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그건 아니다. 베트남에서 충분히 살아보고 한 달, 2달 사는데 그 뭐 먹고 자고 기본 음식 먹고 자고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됩니다. 그거 아깝다 하지 말고 한 달, 2달, 3달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자문도 한 사람한테만 받지 말고 그리고 뭐 날탱이들 뭐 어디 한 교회나 다니면서 직업도 변변치 않은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이 현지에서 정착을 한 사람들 직업이 뭐냐고 여쭤봐요. 뭐 머뭇거리고 하면은 개가 안 나는 거예요. 그런 사람 말은 들으면 안 되고 정착을 한 사람들 말 한 2명, 3명 말을 듣고서 결정은 또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. 시장 조사를 해서 후회 없는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은 시장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라.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오늘은 좀 죄송하지만 짧게 끊겠습니다. 이제 그 골프 치는 그 일행들이 끝났다고 해서 제가 좀 가봐야 됩니다. 그럼 빠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해주신 10분.